이렇게 선을 그리는 방법이 add 엣지와 add conditional edge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를 보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UI 부분이죠. 사이드바에 리셋 세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버튼을 누를 경우에 모든 세션 스테이트가 클리어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것은 스트림릿에서 사용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이드바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없애고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챗GPT 그리고 클라우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AI API 키를 넣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브밋 하는 버튼은 여기에 있고요. 이 안에 세션 정보들을 저장하는 그런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바로 이전 비디오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곧바로 메인 로직인 그 랭그래프의 로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그래프 로직은 이 서밋 버튼을 눌렀을 경우 API 키가 서밋 됐으면 랭그래프 언더스코어 run 함수를 실행한다. 바로 이 안에 다 있는 내용이죠. 여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션 스테이트 그래프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모델과 그 다음에 챗GPT 모델을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으로 가시면은 이 모델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이 모델을 지금 사용을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이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저가 오픈 AI의 챗GPT를 사용하겠다고 클릭을 한 후에 여기 오픈 AI API 키를 누르면 이 파라미터로 그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픈 AI의 챗GPT를 사용하기로 유저가 선택을 했으니까 챗GPT 모델을 여기다 넣고 그리고 세션 스테이트에 있는 API 키를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오픈 AI의 이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API 키를 넣고 서브밋 버튼을 눌러보죠. 그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랭그래프 런이 콜이 됐으니까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실행이 될 겁니다. 태블릿 API 키는 이건 뭐 무료이기 때문에 제가 얻은 이 API 키를 여기다 하드 코딩을 해놨습니다. 태블릿 서치 리절트를 툴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LLM은 여기서 챗 GPT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챗 GPT가 되는 겁니다. 이 챗 GPT와 바인드 툴로 해서 이 태블릿 툴을 서로 연결을 한 거죠. 그다음에 챗봇이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노드를 여기에 추가를 했죠. 챗봇이라는 툴을 챗봇이라는 노드로 추가를 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은 것은요. 바로 태블릿 서치 툴 이 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여기에는 미리 랭그래프가 만들어 놓은 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우스 오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네임은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입니다. 그래서 보셨죠? 아까 AI 메시지에서 툴을 사용할 때 이 툴을 사용해라 라고 리플라이를 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챗GPT가 아니면 LLM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툴의 이름은 이거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툴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언된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것은 tool.py라는 파이썬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 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베이스 툴이 인풋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립션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디스크립션을 보고 LLM이 이 툴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omprehensive, accurate and trusted result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서치 엔진이고 이것은 현재 이벤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현재 이벤트란 바로 오늘 날씨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인풋은 서치 쿼리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드렸던 그런 질문을 보면요. 질문은 분명 시애틀의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 였습니다. 이것을 AI로 보냈더니 이 AI는 시애틀 커런트 웨더라는 쿼리를 내왔습니다. 인풋은 이 서치 쿼리라고 이 부분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인풋을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한글로 지금 시애틀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LLM이 영어로 시애틀 커런트 웨더라고 해서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검색하기 편하도록 이 질문을 바꿔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서치 리조트 제이슨은 이 툴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LLM이 판단을 해서 보낸 거고요. 그 정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벤트에 대한 질문에 이 툴이 사용되면 좋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시애틀의 지금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현재 커런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툴을 사용하면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 툴로 결정을 해서 여기에 그 정보들을 넣어 놓은 겁니다. 예, 요거죠.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을 사용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은 LLM이 하는 겁니다. LLM은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질문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이것도 분명히 이 디스크립션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이 디스크립션에 대한 의미도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해서 AI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랭그래프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툴인데요. 개발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툴의 이름을 정하는 것과 그 툴은 어떨 때 사용되는 건지 이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LLM이 이 디스크립션을 보고 이 툴을 선택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툴을 만들 때는 이 네임과 이 디스크립션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와서요. 베이직 툴 노드죠. 이것은 따로 이렇게 구현을 하지 않아도 쉽게 랭그래브에서 미리 구현된 것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베이직 툴 노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위에 선언했던 태블릿 서치라는 툴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서치 쿼리가 왔죠. 그 서치 쿼리를 이용하는데 서치 쿼리 말고도 툴 이름이 있습니다. AI 메시지 답변을 보고 여러 개가 등록되어 있는 이 툴스에서 그 해당 툴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태블릿 서치라는 그런 툴을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메시지도 같이 전달이 될 텐데 그중에서 가장 마지막 메시지, 그러니까 레이티스 메시지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툴들 중에 그 이름과 매치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태블릿 서치 툴스가 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인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이 툴 메시지 안에 제이슨 형식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툴 메시지. 이거는 태블릿 서치 툴에서 받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제이슨 형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안에는 태블릿 서치에서 받은 내용들입니다. URL과 그리고 간단한 이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로 데이터를 받아보려면 또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선언을 여기서 했고요. 그것을 풀 노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add 노드를 해주죠. 아까 챗봇을 add 노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tools를 add 노드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드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선을 그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route tools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conditional edge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nditional edge로 선언이 되면 거기서는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AI 메시지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 여기서는 toolcalls죠. toolcalls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을 경우에는 tools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end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 놓습니다. 챗봇으로 오게 되면은 이 함수를 써서 end로 갈지 tools로 갈지 결정을 해라. 이 함수는 조건은 AI 메시지 내 어트리뷰트에 toolcalls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을 하나 그었고요. 이것은 컨디셔널 엣지로 분기를 하는 그런 선을 그었죠. 여기죠. 바로 툴스를 가거나 엔드를 가거나 이 점선을 그은 겁니다. 그다음엔 add 엣지를 해서 선을 그었죠. 툴스일 경우에는 챗봇으로 간다. 요 선을 그은 겁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일 경우에는 챗봇으로 간다. 바로 요 선을 그은 거죠. 그러면은 챗봇이라는 점과 툴스라는 점을 찍었고 그 점들을 연결을 하는 모든 부분에 이 선을 다 그은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와 엔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서 이 스타트 부분도 선을 긋고 엔드 부분도 선을 긋죠. 바로 이 컨디셔널 엣지에서 툴컬스라는 어트리뷰트가 없으면 엔드로 가라라는 부분도 선이 그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스테이트 그래프의 모든 부분의 설계가 완료가 된 것이고요. 이러면은 이 로직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오면요.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get graph에 draw moment png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라 라는 거고 이 그림의 제목은 챗봇 그래프를 해라. 그래서 챗봇 그래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럼 그림이 다 그려진 겁니다. 다음은 세션 스테이트에서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의를 한 부분입니다. 메시지 제로 2라는 것이 이 세션 스테이트에 없으면은 메시지 제로 2를 만들어라 이거죠. 메시지 제로 2는 이거죠. 이 1번에서는 메시지 제로 1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메시지 제로 2를 사용했고 그래서 세션 정보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해도 해당 메시지가 공유가 되지 않도록 따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 제로 2의 포문을 돌려서 거기에 롤과 컨텐츠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할까요?
시애틀의 현재 날씨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답까지 나왔죠. 여기서 롤은 이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휴먼 메시지일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하고 AI 메시지일 경우에는 이 아이콘을 사용하라라고 이미 스트림릿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롤과 콘텐츠를 여기서 초기화를 시키고요. 그때 What is up이 나와 있죠. 바로 이 부분에 What is up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바로 챗 인풋입니다. 스트림릿에서 챗봇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챗 인풋을 사용해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메시지 2에다가 유저라는 롤을 주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부분을 추가를 하죠. 바로 어펜드를 사용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저는 이 부분이죠. 이것은 휴먼 메시지다 라는 부분을 선언을 하는 거고요. 프롬프트는 이 질문입니다. 시애틀의 현재 날씨는 어떻습니까를 이 메시지 02에 어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아이콘과 이 질문은 이 부분에서 출력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full conversation 부분은요. 이 질문과 답변이 계속될 때 질문과 답변의 히스토리를 다 저장을 해서 LLM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전에 했던 질문과 답변을 참조를 해서 그 이후의 답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경우 시애틀은 스페이스 니들 그리고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여기서 그 도시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이게 시애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전에 이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과 답변의 히스토리를 담아 둬야지 이런 챗봇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과 답변 히스토리를 이 full conversation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은 겁니다. 바로 메시지에서 메시지 2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포문을 통해서 돌려서 이 full conversation이라는 변수에 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주석을 치우고 저장을 해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석을 풀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예.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것은 AI 메시지라고 시작을 했고요. 이것을 왜 나오냐 하면 처음에 그랩스테이스를 선언을 할 때 add 메시지라는 것을 했죠. 이 add 메시지라는 것은 메시지를 계속 추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질문과 AI의 답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AI 답변과 그다음에 툴스를 통해서 얻은 그런 답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레드몬드의 날씨는 어때?"라고 하면은 이렇게 AI 메시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 툴 메시지도 있죠. 지금 날씨를 알기 위해서 얘는 태블릿 서치라는 툴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 안에 내부적으로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이 모두 애드가 되는 겁니다. 챗봇에서 날씨를 물었을 때는 이 툴로 가고 그때 AI한테 이 툴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AI는 "툴을 사용하라."라고 대답을 하고 그럼 툴로 가서 툴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툴이 대답하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AI한테 검색을 맡고 이 툴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 엔드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대화 과정이 이 add 메시지를 통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들은 이 챗봇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죠. 바로 질문과 그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구현된 로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 비디오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비디오를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일단 휴먼 메시지는 윗부분에서 표시가 됐죠. 그래서 휴먼 메시지인 경우에는 따로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 AI 메시지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툴 메시지라는 걸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요 부분 먼저 제외를 하면 되겠죠. AI 메시지인 경우에만 처리를 해라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입부문을 통해서 구현이 됐고요. 그래서 이 툴 메시지 부분을 걸러냈습니다. 그다음에는 AI 메시지 중에서도 툴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메시지가 있고 최종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그 메시지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는 똑같이 AI 메시지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다른 점은 이 부분이 있어요. 툴을 사용해라 마라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툴 콜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답변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툴 콜수가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해라라고 선언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구현이 된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AI 메시지인 것만 가져오고 그 AI 메시지인 경우에도 툴 콜수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제외를 하고 그리고 남은 나머지를 메시지 스토어에 어펜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 답변만 여기서는 어펜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계속 처리를 하고요. 세이브를 한 다음에 질문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과 답변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완성된 소스 코드를 GitHub에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tchup.langgraph.streamlit.app으로 가시면요. 현재는 이전 버전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필요 없는 정보들이 출력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수정한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 소스 컨트롤이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죠. 제가 수정한 소스 코드들입니다. git ignore가 제가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드바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1번은 수정을 했지만 올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3번은 지금 제가 한참 작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2번이 바로 지금 작성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를 하고 그리고 3개의 파일만 컨펌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코밋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GitHub으로 가면은 1분 전에 이게 업로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1분 전에 여기 업로드가 됐고 두 가지 파일이 다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제 웹페이지로 가서 이것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스 코드를 보면요. 요 주석단 부분도 있고 요 부분 빼는 부분도 있고 다 반영이 됐네요. 그러면 API 키를 넣고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상한 것들이 없어졌죠? 두 번째 질문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엔트로피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LLM은 대답할 수 없는 지금 워싱턴주 레드먼드의 날씨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이것은 태블릿 서치 엔진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왔기 때문에 대답이 가능한 겁니다. 클라우드도 제대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랭그래프를 이용해서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catchup langgraph.streamlit.app으로 오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토글 소스 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피를 해서 여러분의 로컬에서 복사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랭그래프 챗봇 with 툴이라는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